자, 이제 출연재산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나와 있는 화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부 것들은 양식을 만든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뭐 결산보고 제출하고 출연재산 보고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이런 가산세이다. 앞에 있던 얘기 한 번 더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서를 여러분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작성하려고 보시면은 메뉴가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앞부분은 좀 총괄표 개념입니다. 보고의 전체 금액이고 뒷부분이 세부 명세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순서 자체를 뒷부분 더 만들어서 마무리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나중에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찾아내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를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 명세,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 명세, 운용소득 사용 명세를 먼저 여러분들이 뒤에서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직기한 게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도 내역서에 총괄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주식 보유, 이사 선임, 기준 초과 경비 명세, 특정 기업 광고 명세까지 하면 전체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가장 표지가 나오는 출연재산 전체 보고서하고 세무 확인 관련된 사항들 여기다 적어 주시면은 그러면은 출연재산 보고가 좀 마무리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은 화면은 신고 납부 메뉴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로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시면은 아마 초기 화면에 이게 딱 뜰 겁니다. 이 뜨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단체가 2016년과 2017년 이게 지난 2개년도 동안에 공익법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들을 지금 하고 있냐 안 했냐라는 거를 표로 딱 보여줄 겁니다. 그전에 이거 없을 땐 괜찮은데 이거 딱 떴을 때 부가 딱 돼 있으면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국세청도 그거 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하는 거는 출연재산 보고와 외부 세무 확인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고 뒤에 나오는 기부금품은 접속하는 메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하셨으면 괜찮고 안 하셨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마음에 부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확인하게 되면 요 메뉴가 나옵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보고서에서 여기에 뭐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 아직은 이게 전산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시키는 이 개념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뉴에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거는 원래 거 캡처하고 작년 거 캡처했던 화면이어서 그냥인데 요 날짜 보고 여기에 해당된 연도와 월을 넣으시고 확인하면 여러분 단체 정보가 쫙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단체 정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뒤에 있는 얘기들 여러분 단체의 어떤 그 공익사업 위험 교육이냐 어떤 거냐라는 거 선택하고 세무 확인 수익사업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현상에 따라서 여러분이 표시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외부 회계 감사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 100억이 넘으면은 반드시 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여기에 넣고 해야 되는데 이제 100억이 아닌 경우 임의 감사인 경우는 여기다가 외부 회계 감사를 부나 연하 그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산 공시하면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임의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메뉴 들어가면은 자 지금 보면은 메뉴가 왼쪽 편에 있는 게 전체 서식의 전체 흐름이 됩니다. 이 서식의 흐름이 되고 그 다음 메뉴로 딱 들어가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자, 이 얘기는 전체 총괄표입니다. 이 전체 총괄표인데 여러분 중에 딱 들어가서 이거 보고 여기 숫자를 바로 탁탁탁탁 넣을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바로 넣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가지고 금융자산이 어떻고 토지 건물이 어떻고 기타가 어떻고 미리 밑작업들을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나온 금융 이 얘기들 자체도 나중에 밑작업 좀 하시고 다시 나오셔야 되니까 요거는 제일 뒤에 한다 생각하고 설명도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메뉴가 들어가면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보면 몇 년 몇 월 해갖고 여기 나오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전체에 대한 총괄표 개념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뒤로 가서 딴 거 하고 다시 한번 한다고 보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요 얘기.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에 다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언제 출연받았고 그걸 어떻게 썼다라는 걸 여기다가 기록하는 게 이제 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하는 방식은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게 있고 엑셀로 불러오는 방식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엑셀로 넣으시면은 편리한 건 편리한 반면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직접 작성할 때는 대충 월까지만 넣어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 건수가 많지 않으면은 직접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은 수작업으로 못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엑셀로 꼭 여러분들이 따로 작업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직접 작성하는 방식 보면은 여기에 출연한 사람의 주민번호, 그 다음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민번호 확인하면은 반드시 이게 실제 있느니 국세청 우리 행정망하고 크로체크하면서 틀린 사람은 오류로 이렇게 다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출연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연재산 종류는 현금과 예금 구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받았던 후원금 중에 현물로 받았던 토지하고 건물은 직접 작성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엑셀에 있는 양식에 토지 건물에 관련된 여기 이런 거 면적에 대한 거 호수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양식에.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건 한데 토지 건물은 직접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한 명 넣고 여기 얼마가 되고 그 사람이 들어온 연도에 따라서 직전 연도까지 얼마를 썼고 이번에는 얼마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이니까 2016년도에 5천만 원이 들어와서 2016년에 1,000만 원 쓰고 작년에 2천만 원 썼다. 그러면 여기는 직전 연도까지가 3천만 원 썼다고 되는 거죠. 원래 500 썼다면 500 쓰고 뭐 사용처 뭐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건데 이거보다는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엑셀 양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실제적이 될 겁니다. 이 엑셀 양식은 여기 위에 보면은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세 엑셀 문서 서식 받기가 있습니다. 저 서식 다운을 받으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양식이 내려받기로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재산 종류, 이 재산 종류는 여기 나오는 이 코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 지분 이렇게 다 구분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출연일자는 년, 월, 일 8자리 숫자로 다 들어가야 되고 이름, 내 외국인 구분하고 내국인은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주민번호가 특히 CMS 받을 때는 생일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번호 풀로 안 하고 생일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민번호 11자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13자리인가요? 13자리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우는 무기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직접 누구인지 알지만 주민번호나 이게 정보가 다 없으면은 무기명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 내국인인 경우는 날짜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거 정리하시다 보면은 A라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A라는 사람이 10만 원 들어왔고 B라는 사람이 3만 원 들어왔는데 둘 다 주민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3월 5일 날 무기명이 2명이 들어가면 나중에 올릴 때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기명이 나올 때는 그거 자체가 같은 날은
복수의 무기명 처리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건 한번 챙겨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 해서 일단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것만 먼저 다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 엑셀로 날짜로 소팅해가지고 날짜 기준으로 썸입 한번 해가고 함수 만들어서 계산하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은 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여기에 그 출연재산가액 이 사람이 언제 낸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직전 연도까지 이번에 사용한 거 그다음에 사용한 내역들 요걸 엑셀에다 다 집어 넣어 주시면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엑셀 자료 등록하는 그 다음 메뉴 이제 넘어가면은 불러오기 버튼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파일 찾기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를 여기다 바로 하든지 드래그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업로드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류 검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올리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천세라든지 이쪽 신고할 때는 형식 검정, 내용 검정 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오류 검정을 바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해보니까 요렇게 오류가 나왔습니다. 오류가 나오면은 해당되는 오류도 수정하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주로 보면은 해당 연도의 사용 금액 이건 반드시 필수값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사용 안 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여기에 해당 연도 여기에다가 여러분 0을 입력하는 것과 블랭크로 내는 게 컴퓨터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용한 게 없다면 0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입력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없으면은 이 컴퓨터 쪽에서 널값이라고 이 블랭크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입력을 안 받아준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사용처는 필수 입력값 여기도 이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요 오류 내용 받아가지고 수정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로 올려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자 지금 설명드릴 때 제가 2018년도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는 작년에 받은 것 중에 사용 안 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작년에 이거 하셨다면 작년에 이 했던 파일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작년 파일 중에 전체 금액에 해당 연도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전 연도까지 옮겨주고 올해는 또 얼마 했다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번 연도에 이번에 3월 말까지 올라가는 출연재산 보고에는 2018년에 들어오는 후원금, 2017년에 들어온 후원금, 2016년에 들어온 후원금까지만 하면 좋은데 2015년도 있을 수 있죠. 왜? 2015년 1월 2일 날 온 거는 2018년 1월 2일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개년에 걸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사용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여러분 하시면서 남은 게 있다면 그 부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제 고민이 이제 생깁니다. 작년 거 별로 관리 안 하고 대충 넣었는데 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이 질문은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숫자는 맞춰야 돼요. 근데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시스템이나 가는 방향은 자, 지금 보면은 날짜 하나하나마다 사용된 걸 다 관리하도록 지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게 그러면 지금은 전체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라도 최소한은 우리가 관리해서 보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작년 기부자하고 이게 막 개별적으로 매칭 안 된다, 관리 안 됐다면은 작년에 2월 되는 금액을 뭐 무명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하나로 좀 집어넣더라도 전체 금액만은 작년에 신고 들어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국세청하고 제가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할 수 있을 때 그렇게밖에 갈 수 없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게 회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다 그렇게 다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잖아요. 50만 원 미만은 모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50만 원 미만은. 그 옆에 사용처를 안에다가 이 뭐 한 달에 뭐 동그래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처를 요건 월급 줬다, 요거는 뭐 월세 줬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는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본 단체에서도 아주 큰 단체,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서 몇 명 장학생 준 거, 이런 경우는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액 후원금 받아서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움직인 조직들에서는 아직 이 관리는 안 돼요, 현재.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창피한 얘기인데, 좀 이거 창피하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안 되지만 이게 목적 사업에 썼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국세청도 알고는 있어요. 이 사용처를 지금 정확하게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앞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죠,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원 뒤에 가고 사용원 전체 금액으로 관리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해달라는 게 이제 그 국세청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엑셀로 갖고 국세청에 다 업로드 시키고 나중에 그 내용을 출력하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 같이 날짜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직전 연도까지 당해 연도 사용, 여기 사용처 따라 나오는 거는 엑셀에 들어간 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용처는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 사용한 내역들이 들어가고, 또 아니면 수익 사업에 수익용 재산으로 취득했다면은 뭐 정기예금 뭐 그런 얘기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는 법과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 적용할 때 가야 되는 거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이 조화시키면서 가셔야 되지. 그러면 저도 어려워요. 자. 지금 사람당 60만 원이니까 아니면 한 건당 60만 원. 한 사람의 기부자가 50만 원 미만이면은 그건 소액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연으로.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렇게 내는 거는 개인 건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 건별로 다 들어가는 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출연재산 이 진도표 정리할 때 거기는 해당 사업연도 여기에 대한 이 얘기들이 다 나오고 직전 사업연도께 다 나오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 얘기들이 지금은 이게 건수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몇만 건이 된 데거든요. 이게 쫙 늘어진 것들을 결국 이제 세법 양식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건데 그 해에 들어온 거 직전 연도 그 앞에 연도 이렇게 4개 연도가 나누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들은 쭉 다 이제 적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연도별로 합계가 우리 앞에 총괄표 들어가는 진도 내역표에 이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이걸 한번 따로 이제 뽑아 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연도 중 합계 금액 5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는 연간 다 해보니까 4만 원씩 48만 원 냈다. B는 만 원씩 해서 12만 원 냈다. 그럼 그건 전부 다 소액 후원자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출연일은 그냥 1년 중에 여러분 넣고 싶은 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가서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합계 금액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예, 두 개 숫자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지금 한 명 한 명 넣었었잖아요. 넣는 게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온 게 지금 이 양식이 되고 이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수작업으로 작성할 때 있는 양식입니다. 요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택스에 들어가는 거는 엑셀로 올라가니까 몇십만 개가 들어가도 양식이 다 그 안에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우리 그 양식지 국세청에 보면은 세무 양식지 있죠. 세무 양식지 할 때는 1년 동안 여기 4건밖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연재산은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해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다 써서 신고해도 되고 두 가지 다 방법이 가능합니다. 여기 통으로 넣어도 되고
근데 우린 잘하겠다면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홈택스가 없을 때 여기에 별지 첨부를 해놓고 뒤에다가 별지로 이제 엑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정상이었죠. 근데 이제 도저히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게 좀 나온 게 미안하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한두 줄로 그냥 들어가는 방식도 방법이 되죠. 근데 이 그 종이로 만드는 거를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는 않는 게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국세청에서 매년 이게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신고할 때는 앞에 있었던 자료들을 끌고 와서 바로 하니까 이게 홈택스로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편리해질 겁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정리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매각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각재산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고 아니면 국세청 엑셀 폼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데에서 엑셀로 정리할 만큼 매각재산이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엑셀은 있다고만 제가 드리고 대부분 그냥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직접 작성하는 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는 대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사용 내역 보는데 저는 뭐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양식은 있지만 이거보다는 직접 작성해서 들어가시는 게 낫고 매각대금도 여전히 엑셀 등록하는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출연재산 등록하는 것과 방식이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 나오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운용소득 사용명세. 이쪽 부분은 이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또 실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운용소득 사업명세는 지금 딱 화면 들어가면은 여기가 다 처음에는 블랭크로 돼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전 신고 자료를 불러오게 하면은 여러분이 작년에 신고했던 내역들을 여기에 끌고 와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5년 동안 이제 이 평균치도 계산하기도 하고 1년 갖고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요 얘기 전년도 출연자산 운용소득은 아마 여러분 혹시 작년에 신고하신 거 보면은 이 양식 밑에 아이고 이 양식 밑에 여기에 지금 이게 하죠. 그러면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셨을 때 여기 나와 있던 이 차가감소득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사용할 기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금액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작년에 신고했던 거기서 이게 갖고 오고 사용 기준액은 여기에다 곱하기 그냥 70% 바로 오고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1년 동안 뭐를 썼느냐 운용소득으로 그 얘기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면 그냥 다 지우고 여러분 손으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홈택스 화면이어서 그렇고 요거를 그냥 이 좀 이제 양식지에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 얘기 지금 3억으로 나와 있는 거는 2017년 작년도에 운용소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기준액은 이 금액의 70%를 곱하게 되고 1년 내 사용실적은 1년 내 사용실적은 2018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발생됐던 운용소득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썼느냐 1년 지났는 지금까지 그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과부족액은 더하기 빼기 하면 바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부족이죠. 적게 쓴 거죠. 자, 이 경우는 그러면은 이 앞에 5년 동안에 됐던 게 어떠냐? 그러면 여기에 2017년, 16, 15 이 앞에 신고했던 자료들 다 보셔야 되죠. 그렇게 갖고 오고 그때 보고했던 거 따져서 보니까 5년간의 평균치는 금액이 넘더라.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 거에 70%를 못 썼지만 5년 평균이 괜찮으니까 여기는 운용소득 70% 사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양식 만드실 때 올해가 괜찮다고 옛날 거 블랭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숫자들 넣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옛날 자료 이렇게 같이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 해당 사업연도 여기에 나온 이 내용과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전혀 별개입니다. 가끔 잘못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동일하게 쓰는데 그건 잘못하고 요거는 개념 자체가 내년 2019년에 얼마를 써야 될까에 대한 기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거 보면은 수익 사업 등에서 소득 금액,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그리고 차감하고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홈택스 양식이 아니고 우리 그냥 국세청에서 그냥 일반적인 기재부에서 법에 나온 양식 기준입니다. 이 양식을 보시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금주의로 이자가 이만큼이 발생이 됐고 배당이 이렇게 되고 소득 금액이 이렇게 돼서 고목준비금을 이렇게 전입을 시켜서 실제는 과세 표준이 제로였다라고 법인세 신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제로가 그대로 오게 되죠. 왜? 소득 금액은 제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유목적 사업, 가산액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우리가 3억 요 금액만큼은 마이너스 쳤지만 이건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목적 사업에 쓰겠다고 잡은 거죠. 그래서 목적 사업 쓰겠다고 잡은 거니까 이 금액이 와서 속에는 이제 저기에다가 여기 대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차 가감액은 뭐 출연자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2월 결손금이 없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소개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3억이 이대로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자 소득만 있기 때문에 양식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을 별도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50%만큼만 고목준비금 설정하니까 법인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등은 그만큼 차감시켜 주게 되고 2월 결손금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2월 결손금은 0으로 운용소득 계산할 때 고려하니까 그 금액만큼 빼주면은 그 금액은 옛날 거 보존하니까 그만큼 쓰는 금액을 줄여서 써도 된다라는 관점이 되죠. 그래서 이자 소득만 있으면은 고목준비금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내년에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인세하고 2월 결손금 빠진 금액만큼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목준비금에 전입시킨 금액,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금액이 3억이 고목준비금으로 들어갔었죠. 3억이 고목준비금 들어갔지만 이 출연재산에서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쓰는 거는 그 금액에서 법인세만큼을 빠지고 나오니까 일반 임대나 일반 다른 수익사업 있는 데서는 두 가지가 법인세법에 따른 것과 상정법에 따른 게 서로 다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 단체, 그 전에 한 분만 여쭤볼게요. 이자 소득 말고 수익사업 별도로 하시는 단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수익사업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것도, 예. 부가세 세금 계산서, 면세 계산서 발행해서. 면세들 모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면은, 예.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지금 손 들으신 분만 이해하시면 되고, 딴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누가 떠들고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요 양식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신고서 맞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분담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주는 건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야 발행을 하게 돼요. 원칙이.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수익사업 범주에 해당되게 됩니다. 종교법인인 경우는 예외로 빠지는데 종교법인이 아니면은 계산서 발행하더라도 다 수익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설명에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면서 이자 소득에 대한 환급이라고 조금 한정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그 이자 소득이 좀 전에 수익
주식사업 재원에서 발생하는 것만이고 일반 우리가 쓰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아니, 모든 이자입니다. 모든 이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준 게 이거지 않습니까? 현금주의 이자 수익. 이거는 뭐 미수 수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예금 아니면 정기 예금 만기가 해지되면서 들어오고 정기 적금 끝나서 들어오고 모든 이자 금액. 그거는 전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운용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배당만 있다면 그 금액은 항상 여기 이 양식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용하는 기준 금액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요 금액은 이제 2019년에 사용할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엔 이 숫자가 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게 출연자산 정리했고, 그 다음에 매각 금액 정리했고, 운용소득 정리했죠. 각각별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총괄표 개념으로 여기 나오는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앞부분 이 메뉴가 됩니다. 이 메뉴를 정리하셔서 보면은 입력 구분이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각각으로 구분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출연재산이라 할 때 출연재산에 대해서 월이 언제냐 하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재산 종류 선택하고 이제 얘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얘기가 나중에 하게 되면 이런 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표가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전체에 대한 총괄표 개념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당 연도 사용금액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올해 직접 공익 목적 사업비의 전체 합계가 이 금액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후원금 받아서 수익 사업에서 받아서 매각대금으로 했던 거에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개념의 총괄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현금이나 뭐 이렇게 받은 것들 우리가 쭉 했던 것들에 대해서 1년치를 정리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엑셀로 정리하고 가셨으면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냥 집계로 해서 바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작업으로 만든다면 거기 집계낸 거를 다 여기에 하나하나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자체가 출연재산의 연도별로 지금 보면은 2017년에 들어온 거, 2018년에 들어온 거 각각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 그 시트하고 여기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연도별로 총괄 집계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들어오고 운용소득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썼다라고 했던 그 금액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당해년도 운용소득 금액이 얼마였는데 당해년도 쓰거나 아니면은 5년 평균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우리가 운용소득 계산할 때 당해년도는 미달이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당해년도 기준으로 하면 미달이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해당 연도의 그 운용소득의 경우는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으로 우리가 실제 사용되는 금액 기준으로 이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되는 금액들은 매각 있는 내용들로 정리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되면은 출연재산에 대한 기본 내역들은 정리가 다 끝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보유 명세, 주식 보유 명세는 그쪽 회사의 사업자 인적 사항 들어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트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주식은 지분 비율 5% 10%또 재산 총액에 대해 얼마가 되느냐 그 기준을 지키느냐를 보려고 나온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발행한 총 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이런 부분도 지분율을 할 때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예 여기에서 우리 지분에 대한 대상으로 안 보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의미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취득 구분은 출연,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로 나누고
그다음에 시가 기준과 장부가 이렇게 그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뭐 주식 있는 경우만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등 승인 명세, 이사등은 주민번호, 주소 검색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 이사분들은 뭐 이제 내부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거 임원 명단 갖고 계시면서 주민번호 알고 계시면 괜찮은데 가끔은 생일만 딱 적어 놓으면 이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단 좀 미리 이제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고는 이사냐, 임원이냐, 직원이냐, 기타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자체는 개념 자체로 특수관계자가 들어왔을 때 직간접 비용에 대한 문제를 삼겠다,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준 초과된 이사 임직원에게 경비가 지급된 거. 지급된 게 없으면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급된 게 있으면은 이사 초과된 이사가 누군데 그 사람에게 나갔던 게 항목별로 어떻게 돼서 얼마가 나갔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에다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경우도 적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뭐 그 얘기들이 이렇게 이사 선임 명세와 그다음에 그 비용 초과 내역들이 이제 나중에 구세청에 시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정 기업 광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 광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내용들,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 게 아니라면은 뭐 이 특정 기업 홍보는 내용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앞에 이제 총괄표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렇게 다 정리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목적 사업비가 얼마가 돼서 어떻게 나와 있고 이자 금액은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된 걸 앞에 총괄표로 들어가 주시면 되죠. 그거를 시토로 이제 한번 좀 보면은 수익 사업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세법상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용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자만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용어를 수익용 재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익 사업은 이자 소득만 있으면은 수익 사업 없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 만약 이자 소득이 수익 사업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100% 다 이자 금액이 나오죠. 이자 금액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익 사업 이게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용 재산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다, 용역, 컨설팅 아니면은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 보유 현황은 여러분 재무상태표와 금액이 딱 일치돼야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시켜 주시면 되는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 원천별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결산사하고 발생주의 만들었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현금주의로 복식북이지만 현금주의로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발생주의로 했으면은 여기 나오는 금액들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해서 현금주의로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수익이 있다면은 정기에 들어온 거는 원래 우리가 찾아서 썼을 거고 올해 말에 미수수익 잡은 거는 그만큼 빼줘야 현금주의 이자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하나 더 정리가 좀 되면은 전체 밑에 있는 시트들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는 현금주의 조정이 필요하고 배당은 실제 받은 금액으로 여러분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임대 개념과 그 다음에 매각은 양도 차익이 아니라 매각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매각 금액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합계 금액 수익 금액은 여러분의 운영성과표 수지결산사하고도 서로 다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산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쫙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시는데 이자 소득만 있는 데들은 실제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여기 이제 세무 확인은 세무 확인했던 그 인적 사항들 여기 이제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세무 확인 누가 했는지 위반한 금액이 어떻고 그다음에 직계표 이런 것들 실제 했던 대로 작성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위반한 금액이 있는 경우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세무결 확인 직계표 그리고 여기 장부 작성 지금 요 두 가지하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 요 경우만 여러분들이 세무 확인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지 나머지는 별로 없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 확인은 옛날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 받았을 때는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100%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